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감독 및 벌칙인데 여기서 시험에 4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81페이지에 있습니다. 감독상 명령 등인데요. 감독관청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입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굳이 따지자면 그러면 지도감독관청이 아닌 사람이 누구냐 하면 수원시장, 용인시장 같은 경우는 등록관청도 아니고 시도지사도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용인시 처인구민 처인구청장이 지도감독한다고요? 아니면 시도지사 또는 국토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감독 대상자는 개업공개사, 거래정보사업자, 무등록 중개업자는 지도감독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개보조원이나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에 대해서는 없다. 무등록 중개업자 사무실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공무원들이. 그리고 공무원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러면 보조원한테 보조원님 서류 보세요, 주보세요 이런 말 안 해요. 사장님 계약서 확인 설명서 가져와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감독 사유는 부동산 투기 등 거래 동향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 법 위반 행위 확인,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 행정 처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다. 자, 감독 방법은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정표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 정표가 뭐냐면 공무원 신분증하고 조사 검사 증명서를 내보여야 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 사무실에도 출입할 수 있습니다. 위반시 제재입니다. 개업공개사가 감독상 명령을 거부하면, 예를 들면 계약서 보여주세요 하는데 못 보여주겠습니다. 네가 뭔데? 이러면 업무정지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그리고 거래정보사업자 협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경우. 자, 다음은 행정처분인데요. 행정청에서 하는 행정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를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개업공개사 입장에서 보면 뭐 벌금이나 과태료 받는 거하고 업무정지, 행정처분 당하는 거하고 뭐가 더 타격이 클까요? 업무정지죠. 업무정지 문 닫아야 되는데 뭐 벌금이나 과태료 뭐 예를 들면 100만 원 내는 거는 한 건 해가지고 중개해가지고 100만 원 낼 수도 있는데 6개월 동안 문 닫아야 된다. 업무 못한다. 이게 더 타격이 크죠. 6개월 동안 업무 못하고 진짜 문 닫아 놔야 되면 그냥 폐업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어떻게든지 업무정지돼도 사실은 몰래 업무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엄격하게 6개월 동안 한 건도 못하게 만들면 문 닫아야 되지 할 수가 없잖아요. 월세 계속 내면서. 자, 행정처분, 자격취소, 자격정지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합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교부한 시도지사. 암기 프린트 54번. 암기 프린트 54번에 맨 밑에 보면 동그라미 7번까지 있는데 전부 교부한인데 동그라미 6번, 7번 청문과 의견 진술기에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전부 다 교부한 시도지사면 시험에 안 내겠죠? 근데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도 있으니까 헷갈리니까 헷갈리는 것만 시험에 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암기 프린트 54번 맨 밑에 자, 여기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경기도지사한테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서울서 중개업을 하다가 자격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서울시장이 하는 게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가 합니다. 뭐 여러분들은 자격증을 안 받아봐서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경기도지사 해가지고 이름이 적혀져 있겠어요? 안 적혀 있겠어요? 도지사 이름이. 예, 도지사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예, 안 적혀 있어요.
근데 표창장 이런 거는 보니까 대통령이면 대통령 이름도 적혀져 있긴 하던데. 어쨌든 예? 예. 예, 그러니까 적혀 있는데 우리 자격증에는 그냥 경기도지사라고만 돼 있어요. 이름은 안 적혀 있습니다. 누군지. 이때까지 우리나라가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이 된 적이 없거든요. 서울시장은 됐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그래서 경기도지사 출신은 절대 대통령이 안 된다 이런 약간 속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되겠죠. 1번이 되든 2번이 되든 경기도지사 출신이니까 다 누가 돼도 될 겁니다.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1번, 2번 외에 3, 4번이 된 적은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한 번도. 옛날에는 제가 시골에 어릴 때는 그냥 1번 글자도 몰랐어요. 어른 뭐 국민학교도 옛날에 안 다녀가지고 글자도 모르고 그냥 1번 대가리 밑에다 도장을 찍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대가리 밑에다 그 글자도 모르니까 옛날에는 뭐 면사무소 직원들이 그냥 데리고 들어가서 도장 찍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솔직히 지금이야 데리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도 저도 어머니 연세 많으셔가지고 90 넘어가지고 데리고 들어가 보니까 뭐 말 안 하더라고. 이거 혼자 힘이 없어 못한다 해가지고 커튼 치는데 들어가서 제가 찍은 적도 있거든요. 사실 아니 힘이 없으니까 어머니 도와준 거예요. 어머니가 찍은다고 하지만 뭐 그냥 그렇게 좀 봐주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엄격하게 하면 본인이 해야지 따라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뭐 제 어릴 때 기억나는 게 막 고무신 준다고 경기에 실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나가가지고 시골에서는 투표율 90%씩 이렇게 나왔다고 옛날에. 요즘은 그렇지 않겠지만. 자, 그래서 교부한 시도의사라는 것, 자격지수는 공인중개사하고 자격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대상입니다. 청문이 뭐냐면 들을 문입니다. 우리 국회 인사청문회 무슨 청문회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 청문이 원래 뜻은 들을 문입니다. 묻는 게 청문이 아니고 듣는 게 청문입니다. 들을 청. 자, 그래서 청문을 해야 되는, 즉 자격 취소할 때 자격증 빌려줬다고 하면 물어봐요. 자격증 빌려준 거 맞습니까? 소명 기회를 줘야 된다고요. 들어봐야 돼요. 빌려준 게 아니고 아파서 병원에 간다고 오늘만 내 없는 사이에 계약서 쓰긴 했는데 그렇다고 빌려준 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게 실체와 부합하는지 확인한 후 자격 취소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취소하는 게 아니고 청문을 해야 됩니다. 취소 3개만 청문합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취소 3개만 청문을 하고 자격 정지, 업무 정지는 청문을 하지 않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의견 진술 기회 부여나 청문이나 비슷하기는 한 절차인데 다만 청문은 적극적으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거고요. 의견 진술 기회는 약간 소극적입니다. 의견 진술 기회도 부여해야 됩니다. 행정절차법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국민에게 부담적 행정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거나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거나 또는 공청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의견 진술 기회는 부여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통보인데 자격을 취소한 경우 5일 이내 국토부 장관과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보해야 되고요. 왜 그렇게 했어요? 다른 시도의사한테. 다른 시도에 가서 시험 못 보게 하려고.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시험 못 보잖아요. 그래서 다른 시도의사에게도 통보해야 되고, 자격 정지의 경우에는 그 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등록관 측은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시도지사가 자격 정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반납인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터 39번. 암기 프린터 귀찮아도 자꾸 보셔야 돼. 안 보고 그냥 하지 말고 보고 밑줄 좀 치세요. 39번에 3번, 4번, 5번. 39번에 3번, 4번, 5번. 취소 3개만 7일 이내 반납입니다. 취소 3개만 7일 이내.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반납입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가 아니고요. 취소 3개만 반납하고 취소 3개만 청문한다고요.
그러면 자격정지는 반납도 안 하고 청문도 하지 않습니다. 제척기간은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업무정지만 제척기간이 있고요. 자격 취소되면 3년 동안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되고 자격증도 딸 수 없습니다. 자격정지 6개월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되면 그 기간 동안은 다른 데 가서 취직도 안 됩니다. 그만두더라도 결격사유입니다. 자격 취소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자격정지는 할 수 있습니다. 등록 취소는 등록관청이 합니다. 업무정지도 마찬가지고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는 국토부 장관이 합니다. 등록 취소 업무정지 대상은 개업공개사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는 대상이 거래정보사업자입니다. 청문은 취소 3개만 청문을 한다 했습니다.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의견 진술 기회만 부여합니다. 등록 취소 업무정지된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10일,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되는 게 40번에 3번에 있습니다. 40번에 3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의 경우 통보 규정이 없고요. 반납은 취소 3개,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만 반납 규정이 있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의 경우 반납 규정이 없습니다. 제척기간은 업무정지만 있습니다. 업무정지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민법에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지만 민법에서는 이게 제척기간하고 소멸시효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한마디로 말하면 소멸시효는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제척기간은 불변의 기간입니다. 3년만 지나면 무조건 업무정지는 못한다고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그래서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부 시중에 있는 책에서는 이걸 소멸시효라고 적어놓은 책도 있기는 합니다. 엄격히 말하면 제척기간입니다. 업무정지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처분을 못합니다. 자격 취소 하여야 한다. 등록 취소는 하여야 한다도 있고 할 수 있다도 있다. 업무정지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재량권이 있다. 행정관청에. 자, 82페이지 요약집. 자격 취소 하여야 하는 사유. 부양지금 이렇게 암기를 했는데 그 집 부정하는 방법으로 자격 취득한 경우, 그 다음에 양도되어한 경우,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이중 소속이 된 경우. 4번이 중요합니다. 4번을 요약집 82페이지 4번을 별표해 놓으시고요. 4번이 개정됐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법 또는 공인중개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 변조, 횡령, 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를 포함한다. 선고받은 경우. 요약집 82페이지 위에 박스 동그라미 4번에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이 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만 자격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 수립 이후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판례가 없습니다. 개업공개사가 구속은 많이 됐지만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구속된 게 아니고 사기죄 이런 걸로 구속됐다고요. 예를 들면 전세 사기 연루됐으면 그 사기죄. 예를 들면 세입자한테는 전세라고 받아가지고 주인한테는 월세라고 돌려막기 하다가 나중에 사고 난 거 이런 거는 사기죄예요. 사기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받은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제 공인중개사법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업무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와 관련했습니다. 그래서 직무와 관련 없이 친구 갯돈 떼먹어가지고 사기죄가 성립됐다 하더라도 자격 취소는 아니겠죠. 근데 손님 보증금 떼먹은 거는 자격 취소 사유가 되잖아요. 만약 사기죄로 금고 이상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 그 다음에 자격 정지 사유입니다. 이중 금인 확인서 이렇게
개별 기준 6개월짜리가 3개가 있고 3개월짜리가 3개가 있는데 이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그러면 만약 개별 기준이 6개월이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6개월에 2분의 1을 더하면 3개월 또는 2분의 1을 빼주면 9개월에서부터 3개월 사이에 공무원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게 어디냐면 국토교통부 영역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법률에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6개월 이하라고 돼 있죠. 상위 규범을 위반한 하위 규범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2분의 1을 더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그 6개월에서부터 3개월 사이에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이 개별 기준 6개월에 해당되면, 그럼 개별 기준 3개월에 해당되면 3개월에 2분의 1을 더하거나 1.5개월을 더해주거나 1.5개월을 빼줄 수 있으니까 4.5개월에서부터 1.5개월 사이에 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행위 6개월입니다. 이 3개는 인장등록 위반,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소속공개사. 확인 설명을 소속공개사는 안 해도 됩니다. 하면서 잘못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안 해도 되는데 하면서 잘못 설명했다면 자격정지 사유라고요. 안 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 하면 누가 해요? 사장님이 하면 되겠죠. 개업공개사님이.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도 개별 기준 3개월이다. 시험에 위반 행위의 결과는 참작하여야 하나 동기를 참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X로 출제된 적이 있어요.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를 모두 참작해야 됩니다. 이 개별 기준까지 3개월, 6개월까지도 시험에 나온 적은 있습니다. 자,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 자격 취소는 5일 이내 국토부 장관과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보하는데요. 자격 정지의 경우 등록관 증이 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시도의사가 자격 정지할 수 있도록 통보해 줘야 되고요. 취소 세계는 7일 이내 반납입니다. 근데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반납 규정이 없다. 청문과 의견 진술 기회는 누가 한다고 했어요?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라고 했죠. 청문과 의견 진술 기회 부여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교부한 시도의사라고 했잖아요. 암기 프린트 54번 맨 밑에. 자, 그 다음에 84페이지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 필요적 등록 취소, 기속 취소, 반드시 취소, 취소하여야 한다. 똑같은 말입니다. 해부, 결의, 소양 없이 이렇게 암기를 했는데요. 뭐 여러분들 좋은 암기 방법 있으면 하시고요. 사망, 해산, 죽고 없는 사람 등록 취소해야 되겠죠. 더 이상 중개업 못하니까. 부정한 망보로 등록한 자는 절대적 등록 취소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면서 또한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그 다음에 결격 사유에 해당된 자는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속, 등록증 양도 대여한 자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업무정지 기간 중 이중 소속이 된 경우에도 취소하여야 한다. 8번에 이 법 위반으로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상습범이죠. 1년에 3번째 업무정지에 당하는 위반 행위를 했기 때문에. 9번이 신설된 내용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를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자, 85페이지 임의적 등록 취소, 상대적 등록 취소,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암기사항이니까 빨리 넘어갑니다. 어차피 이거는. 자,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 그래서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것도 우리 암기 프린터 53번 표 밑에 보면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5개를 정리해놨죠. 앞에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절대적 취소인데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는 상대적 취소입니다. 3번 법인의 겸업제한 위반입니다. 법인이 법 제14조를 위반해서 겸업을 한 경우 법인만 겸업제한이 있죠. 개인은 겸업제한이 없고요.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을 설치한 경우, 보정 설정을 하지 않는 경우,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고 7일 이내 정보 공개하지 않는 경우, 금지행위를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요. 8번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 9번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은 경우. 그 다음에 10번 6개월 초과해서 무단휴업을 한 경우. 11번 등록 기준 미달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같은 말입니다.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자, 86페이지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이 단순히 지금 암기 사항인데 시험에 2문제 출제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 그 87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 이 지금 책에 이게 지금 제 칠판에 적어 놓은 거하고 순서는 다릅니다. 순서는 다른데요. 요 지금 칠판에 있는 건 암기 프린트 20번의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약집은 시행규칙에 있는 법조문 순서이고요. 자, 그래서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인전, 엄명기 15개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 공일임 1번부터 5번까지가 개별 기준이 6개월이고요. 6번부터 14번까지가 3개월, 15번 기타 등등이 1개월이 되겠습니다. 결정, 공일임인데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직원을 고용하고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고요. 그 다음에 정보 거짓 공개한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정지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가징금이나 시정조치를 한 번만 받아도 업무정지고요. 그 다음에 4번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 업무정지고요. 임의적 취소, 취소할 수 있다. 안 하면 업무정지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6개월입니다. 개별 기준 6개월 있는 거 앞에 해놨고요. 우리 요약집 87페이지는 그냥 법조문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1번은 6개월, 2번은 3번은 3개월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저는 암기할 때 1번부터 5번까지 6개월을 앞으로 당겨놨다고요. 암기 프린트 20번에 있습니다. 책하고 순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자, 확인설명서 교부 보존하지 않거나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거래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정보망에서 삭제하지 않는 경우, 인장 등록 위반, 전속중개계약서 사용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경우,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한 경우,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전부 업무정지고요. 15번이 좀 너무 포괄적이죠. 기타 등등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 업무정지고요. 개별 기준은 1개월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행정처분 사후 절차입니다. 등록 취소 업무정지는 통보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자격취소 자격정지는 자격취소는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과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보해야 되고,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등록관청이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의사에게 통보해서 자격정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반납은 취소 3개만, 자격취소, 등록취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취소 3개만 반납을 하고요. 업무정지, 자격정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의 경우 반납 규정이 없습니다. 암기 프린트 39번에 3, 4, 5 반납하는 거 3개 있었습니다. 39번에 3, 4, 5 취소 3개만 반납한다 했습니다. 취소 3개만 청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암기 프린트 8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8번.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자격 취소는 무조건 하여야 합니다. 자격 취소 할 수 있다 하면 무조건 X입니다. 근데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그 집 부정한 망보로 지정받은 경우,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경우,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에 따라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한 경우 지정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법인 해산, 개인 사망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거짓 정보 공개한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인데 거짓 정보를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똑같이 거짓 정보 공개도 처벌 규정이 다르니까 이런 걸 비교해야 되겠죠. 청문을 해야 되는데 취소하려면 예외 없이 청문해야 된다 하면 X입니다. 사망, 해산은 청문 안 해도 됩니다. 청문이 뭐라고 했습니까? 들을 청, 들을 문. 듣는 게 청문인데 죽고 없는 사람한테 들을 수 없죠. 그래서 사망, 해산의 경우 청문을 안 해도 됩니다. 자, 다음은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인데 이건 좀 어렵습니다.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이게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지금 역대 정권 때 보면 노무현 정부 때나 지금 현 윤석열 정부 때나 전부 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공정한 사회가 영원히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거의 불가능하죠. 진짜 완전히 산술적으로 공정하려면 공산주의 해야 돼요. 같이 생산해서 같이 똑같이 나누는 게 공정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회가 공정하면 되는 거지 결과까지 다 공정하게 할 수는 없죠. 자본주의에서는. 자, 어쨌든 이 입법의 취지가 뭐냐면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잔머리 굴려도 소용 없다는 이야기. 행정처분 안 당하려고 잔머리 굴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 취지가. 자, 그래서 재등록 개업공개사 폐업 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번이 예를 들면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면 취소당하면 어떻게 돼? 취소당하면 3년 동안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되죠. 그래서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니까 그냥 청문하려고 하고 이러니까 그냥 아예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 쉽게 그냥 계산하기 쉽게 그래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데 취소당할 것 같으니까 그냥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폐업을 했다. 1년 지나서 폐업을 했다. 제가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니까 1년 있다 폐업한 게 아니고 그냥 바로 폐업했다고 봅시다. 그냥. 근데 공무원들은 예를 들면 지금 검사들이 막 지금 사표 내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원래 근데 공무원들은 비위 행위가 있으면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또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면 사표 수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 파면되면은 퇴직금 같은 뭐 이런 거 연금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못 받는데요. 파면되면. 그러니까 차라리 연금이라도 받으려고 미리 그만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사표 수리가 안 되는데 우리는 개업공개사는 내일 취소당할 건데 오늘 폐업해도 된다고요. 취소당하면 3년 동안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되니까 그냥 스스로 그만둬버리면 내일 다른 데 가서 또 개업해버리면 모르잖아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잔머리 굴리는 걸 못하게 막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다시 폐업을 했다가 취소당하려고 하니까 폐업을 했다가 1년이 있다가 다시 재등록을 했어요. 1년이 있다가 뭐 이론적으로 1년이 있다가인데 그냥 현실적으로는 바로 다음날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등록 취소하겠다고 청문하겠다고 막 이천시청에서 출석하라고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폐업해버리고 내일 여주에 가서 다시 등록해버려도 됐다고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다시 재등록하면 폐업 신고 전에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즉 정가 기록을 승계한다고요. 그럼 폐업 신고 전에 뭐 했는데 절대적 취소했잖아요. 그러면 1년 있다가 재등록하더라도 다시 또 취소된다고요. 취소되면 몇 년이 지나야 돼요?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려면 3년 지나야 되겠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폐업 기간만큼은 빼준다고요. 그러면 3년에서 1년을 빼주면 몇 년만 지나면 돼요? 2년만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요.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고. 그날 바로 등록 취소돼도 어차피 3년 지나면 다시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죠. 그 3년 결격사유 안 당하려고 1년 동안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해가지고 또 등록 취소 당하면 2년 더 지나야 되고 결국 3년 지나야 되잖아요.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고. 이제 행정처분 안 당하려고. 이게 동그라미 1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그냥 해마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시험에 한 2, 3년에 한 번 나오니까 문제 풀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폐업 신고 전의 업무정지, 가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1월 1일 날 업무정지 당하고 2월 1일 날 또 업무정지 당하고 그냥 극단적으로 해서 그렇게 했다가 그냥 이제 한 번만 더 당하면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 하면 절대적 취소잖아요. 그래서 폐업해버렸어요. 폐업했다가 예를 들면 7월 1일 날 다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예를 들면 9월 1일 날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옛날에 이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이 없을 때에는 그냥 재등록하면 새 출발했기 때문에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 했으면 그냥 업무정지 한 번만 당하면 돼요. 그러나 지금은 폐업 신고 전의 업무정지 가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이러한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 승계되니까 아직 1년이 됐어요? 안 됐어요? 1년 안 넘었죠? 그래서 결론은 이 기간 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잔머리 굴려서도 소용없다고요. 이제 행정처분 안 당하려고 폐업, 휴업, 사무소 이전에도 소용없다. 정가기록 다 가지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이 기간 폐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한 것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절대적 등록 취소한다고요. 업무정지하는 게 아니고. 그게 2번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해서 폐업 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 취소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다만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 등록 취소하지 않고 폐업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폐업 신고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하지 않는다. 왜 3년이냐면 등록 취소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재등록하면 폐업 신고 전에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했잖아요. 그 1년 빼줬잖아요. 이게 1년 폐업했기 때문에. 그럼 3년 폐업했으면 3년 빼줘야 되잖아요. 0이잖아요. 100달을 치렀다고. 어차피 3년 동안 폐업했으니까 3년 동안 등록 취소된 거나 똑같잖아요. 3년 동안 업무를 못했으니까. 그리 따지면 논리적으로 따지면 요거는 1년이 아니고 6개월로 한 게 타당하잖아요. 업무정지는 최고 길어야 6개월이니까. 6개월간만 폐업했으면 이제 다시 등록하더라도 업무정지하면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보면. 그런데 법조문에 6개월이 아니고 뭐라고 돼 있다고 이게? 1년이라고 규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1년이에요. 그냥 암기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보면 이게 6개월이 타당해요. 근데 1년이라고 1년. 폐업 기간과 폐업 사유를 고려해야 되고요. 법인의 대표자에게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등의 규정이 준용된다. 법인의 대표자. 사장에게는 그런 게 또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그러면 만약에 법인이 해산됐어요. 법인이 해산되면 결격 사유거든요. 사망 해산이 결격 사유예요. 해산, 법인이 회사가 없어져 가지고 거기에 대표이사 사장의 경우에는 해산되면 등록 취소거든요. 등록 취소. 법인이 없어져 가지고 등록 취소됐으면 3년 안 지나도 사장 개인 명의로 등록은 가능합니다. 그런 게 시험에 한번 출제됐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행정벌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